현재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큰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나토가 최대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이 가져야 한다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린란드에 대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긴 했지만요. 2026년이 되자마자 이러한 행보가 가속화된 모습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제 군사 옵션을 결합하면서 유럽과 미국 간의 갈등이 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나토 동맹국 영토를 대상으로 매입 의사를 넘어 군사적 수단까지 거론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긴 합니다. 유럽은 미국의 이러한 행보를 보고 2차 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여러 유럽 국가는 미국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국방 담당 집행위원도 무력 점령은 곧 나토의 종말을 의미하며 북대서양 관계에 매우 깊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다른 EU 외교관들도 이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미국과 직접 갈등의 대상인 덴마크의 프레데릭센 총리는 미국이 다른 나토 회원국을 군사 공격하면 나토를 포함한 모든 것이 중단되고 2차 대전 종전 이후 구축되어온 국제안보 질서도 붕괴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실제로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토 회원국들은 북극 안보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영국과 독일은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군은 공격받으면 선 반격 후 후보구를 하도록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그린란드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정부는 미국과의 병합이나 외부 세력의 직접적인 지배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치령이긴 하지만 그린란드는 독자적인 행정권한과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지역이기 때문에 외부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군사적 개입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란드 정부는 나토 틀 내에서 방위를 강화하고 유럽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방위 전략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린란드는 유럽 국가들과 긴밀한 군사적, 외교적 협의를 진행하며 북극권 안보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린란드 내부에서도 주민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외부 압력에 맞서 자치권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적 언급이나 경제적 압력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실질적인 방위체계 구축과 국제적 협력망 확대까지 연결되는 전략적 결정으로 미국이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에 맞서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주권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유럽 7개국은 공동성명을 내어서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들의 것이다.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만이 덴마크와 그린란드에 관한 문제들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유럽과 미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했던 폴란드도 미국의 이러한 행보에 맞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라도스라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부 장관은 영토 문제와 평화, 전쟁 문제는 미국 의회의 소관 사항이라며 그린란드 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의 입장을 알고 싶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1월 12일에 나토 수장인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나토는 전혀 위기에 처해있지 않다며 미국과의 갈등을 일축하고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갈등을 해소해 주어야 할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활동이 활발해질 위험이 있다고 동의하면서도 동맹국 모두 북극과 북극 안보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반발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유럽 국가들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나토 회원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2%에서 5%로 늘어나게 했다며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나토는 없었을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나토가 필요할 때 그들이 우리를 위해 나서줄지 의구심이 든다며 우리는 나토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데 그들이 과연 그렇게 할지 확신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한편 미국 내부에서도 심상치 않은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문제는 외교적 논쟁을 넘어 헌법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의회 내부에서 군사 옵션에 대한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동맹국 영토를 대상으로 한 군사 행동은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상 전쟁과 군사 행동 권한은 의회와 대통령이 공유하는 권한이라는 점을 근거로 그린란드 군사 옵션은 단순한 외교적 구상으로만 끝나지 않고 법적, 제도적 논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논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 전체의 합의가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드라이브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유럽으로서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트럼프 개인과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 전문가들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만약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을 강행한다면 미국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 심화하고 동맹국들조차 미국의 결정에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그린란드 영토를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미국 내부의 정치적, 법적 균열과 국제 질서의 긴장을 동시에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나토를 실존적 위기 직전까지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이 동맹들의 반발에 무릅쓰고 그린란드를 집착하는 배경에는요, 북극권을 둘러싼 패권 경쟁과 안보 전략에 재편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4일에 그린란드는 국가 안보상 필수적이라며 러시아와 중국 선박이 그린란드 주변을 뒤덮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린란드는 북극권과 북대서양 방어의 핵심 요충지로 꼽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린란드 인근은요, 러시아 북방함대 핵잠수함들이 대서양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장악한다면 러시아의 진출을 원천 봉쇄할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미 그린란드에는 미군 기지가 있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골든돔이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걸 더 완벽하게 방어하려면 북극권 감시 자산도 필수적이거든요. 거기다가 그린란드 빙하 아래에는 히토리와 석유, 천연가스가 대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중인데요. 중히토리 매장량은 3,850만 톤 정도인데 세계 매장량이 1억 2천만 톤 정도니까 3분의 1 수준이 묻혀있는 겁니다. 히토리 공급망을 현재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린란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죠. 거기다가 중국은 북극 항로를 이용하여 경제, 군사적인 영향력을 북극권에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북극 항로를 개척하고 영향력을 넓히게 된다면 미국이 북극해에서 설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은 북극 항로가 개척되기 전에 그린란드를 장악하여 이를 차단하려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그린란드가 자치령이긴 합니다만 동맹국의 영토라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나토가 내부에서 분열이 있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긴 합니다. 1974년에 트르키예 그리스계 키프루스 침공이나 영국과 아이슬란드 간의 대구전쟁, 1987년에 트르키예와 그리스 간의 영유권 분쟁 등 여러 일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미국이 대놓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장 많은 나토 외교관은 현재가 최악의 상황이고 만약 정말로 미국이 그린란드를 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 동맹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실제로 감행한다면 유럽은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국력과 군사력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유럽 전체가 힘을 합쳐도 미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반발하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는 있지만 미국이 진정으로 행동에 나선다면 그린란드는 사실상 미국의 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토라는 동맹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이런 공격적인 행동은 동맹 내부에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유럽 국가들이 독자적 방어 노선을 모색하게 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지역을 놓고 벌어지는 군사적 갈등이 아니라 국제 안보 체계 전반에 걸친 심각한 충격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토의 균열은 미국에는 전략적 손실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에는 거대한 전략적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독일 마셜 재단의 나토 전문가인 이언 레서는 나토가 더 이상 동맹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균열은 이들 국가의 북극권과 유럽에서의 영향력 확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독자적인 안보 계획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극 항로와 에너지 자원, 전략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제 질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군사 옵션은 단순한 지역 전략이 아니라 나토의 존립과 유럽의 안보, 그리고 세계적 세력 균형을 동시에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 폭탄인 셈입니다. 현재 나토가 그야말로 균열 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